아내분이 영화 속에서 내연남이랑 있을 때 표정 보면 세상 행복해 보이던데 그게 어떻게 병이에요? 그냥 사랑에 빠진 거 아닌가요? 그게 바로 중독의 무서움입니다. 내가 왜 이 사람을 이렇게 늦게 만났을까? 원래 이 사람을 만났어야 했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남편과의 진짜 사랑이 시시하고 의미 없게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이게 관계 중독이 만들어내는 오늘 불륜수용소에서 함께 나눠볼 영화 언페이스풀을 보면서 시청자분들이 제일 많이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아니 남편이 리처드 기어인데 집도 좋고 애도 저렇게 예쁜데 대체 왜? 솔직히 남편분이 부족한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근데 아내분은 그 낯선 남자의 지저분한 그 집으로 제 발로 들어가는 걸까요? 맞아요. 그쵸? 사실 남편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지점이 바로 그거거든요. 내가 뭘 못해줘서 그랬을까? 하면서 자책을 하시는데 정확히 말씀드리면요. 이건 남편분이 잘못해서 벌어진 일이 절대 아니거든요. 화목한 가정이라는 환경과 외도는 아무런 상관이 없기 때문이에요. 여주가 그 상간남이랑 하루 이틀 만난 거 가지고 저렇게까지 빠지는 게 이해가 안 돼요. 네, 맞아요. 이게 관계 중독의 가장 무서운 부분인데요. 정확히 말씀드리자면 원래 정상적인 사랑은 좋은 감정이 조금씩 쌓이면서 커지는 거거든요. 처음에는 설레는 시간들을 함께 하면서 데이트도 하고 확신이 생기면 결혼도 생각하게 되고 이렇게 긴 과정을 통해서 이 사람을 사랑한다라는 감정이 완성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관계 중독 상태에서는요, 그 전 과정이 다 생략돼 버려요. 남자의 관심 딱 한 번으로도 오랜 기간 동안 쌓여서 만들어져야 할 그런 감정이 한순간에 급성으로 생기는 것처럼 느껴지는 겁니다. 아, 그래서 여주가 이게 진짜 운명적인 사랑이다 라고 느끼는 거네요. 정확히는요, 이게 한 번에 모든 감정이 쿡 하고 넘어가니까 이걸 설명할 방법이 운명 말고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 사람한테 이렇게 끌리지? 이건 분명히 운명적인 사람을 만난 거야.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 이건 사랑이 아니에요. 마음속에 쌓여있던 상처가 관심이라는 자극을 만나서 급성으로 심리장애 상태로 들어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다음에 일어나는 게 뭐냐면 오랫동안 살아온 결혼 생활이 다 불행이었구나 라는 착각이에요. 내가 왜 이 사람을 이렇게 늦게 만났을까? 원래 이 사람을 만났어야 했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남편과의 진짜 사랑이 시시하고 의미 없게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이게 관계 중독이 만들어내는 가장 잔인한 착각이에요. 도덕적으로 보면 이게 배신이지만 시스템적으로 보면 이건 부부 갈등의 산물이 아니라 아내분에게 발생한 중증 심리장애 관계 중독이라는 질병입니다. 그리고 암세포가 건강한 사람에게도 예고 없이 찾아오듯이 이 행복한 가정에도 이 심리 질병은 침투할 수 있는 거거든요. 아내분이 영화 속에서 내연남이랑 있을 때 표정 보면 세상 행복해 보이던데 그게 어떻게 병이에요? 그냥 사랑에 빠진 거 아닌가요? 그게 바로 중독의 무서움입니다. 아내분은 지금 상간남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그가 주는 관심이라는 자극에 뇌가 마비된 상태예요. 평소 완벽한 아내와 엄마로 살아서 억눌러왔던 어떤 사소한 우울감이나 상처가 있었을 텐데 그때 어떤 남자가 던진 관심이 그 상처를 치유해준다고 착각하는 해리 현상을 일으킨 겁니다. 네, 맞아요. 그래서 영화 속 아내분은 가정에서는 여전히 자상한 엄마 노릇을 하려고 하면서도 밖에서는 전혀 다른 여자로서의 삶을 완전히 분리해서 살아가고 있거든요. 이게 바로 마음이 쪼개진 거라고 할 수 있어요. 집에서는 삶의 의미를 찾고 밖에서는 가짜 행복인 관심에 매달리는 그런 병든 감정 상태가 된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럼 이 남주가 다른 사람이었어도 결과는 똑같았을 거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게 중독의 본질이에요. 중독은 대상이 아니라 어떤 자극에 반응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더 짚어야 해요. 남편과의 진짜 사랑이랑 이 관계가 어떻게 다른지를요. 남편과의 사랑은 잔잔하게 존재하는 거거든요. 그 아내가 사랑의 존재를 신뢰하고 있으니까 편안하게 다른 걸 추구할 수 있는 거거든요. 같이 사랑에 목매지 않아도 되는 안정감이 있는 거예요. 근데 상간남한테 받는 관심은요, 안 받으면 죽을 것 같은 강박이 작용해요. 그게 일반적인 사랑과 관계 중독의
가장 큰 차이점이 되는 거거든요. 그럼 아내분이 내연남이랑 있을 때 남편분 생각하면서 죄책감을 느끼는 것도 다 가짜라고요? 기차 안에서 울다가 웃다가 하는 그 유명한 장면 있잖아요. 네, 맞아요. 정확히 말씀드리면 그 죄책감조차 중독을 강화시키는 재료가 되거든요. 나쁜 짓을 하고 있다는 그 공포가 오히려 자극을 더 강렬하게 만들고 그 스트레스를 잊기 위해서 다시 상간남의 관심을 찾게 되는 중독의 늪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이건 사랑이 아니라 심리적인 자학에 가깝다고 할 수 있죠. 중독 이외에 모든 관계가 다 불행한 관계로 느껴지는 거예요. 남편뿐만 아니라 아들, 친구들, 일상 전체가 말이죠. 외도가 단순한 일탈이 아니라 심리 질병인 이유입니다. 근데 선생님들, 영화 후반부에 남편분이 불륜 사실을 알고 나서부터가 진짜 지옥이더라고요. 남편분이 아내를 막 몰아세우는데 그 눈빛이 완전 돌아있어요. 대체 왜 그랬어? 하면서 막 집요하게 물어보는데 제가 더 숨이 막히더라고요. 맞아요. 그게 바로 남편분에게 발생한 외상 트라우마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남자는 아내분의 외도를 알게 되는 순간 인생의 가치 전체가 파괴되는 고통을 겪게 됩니다. 특히 아내의 외도를 사랑이 아닌 섹스의 관점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성관계 사실에 비정상적으로 집착하며 추궁하게 되는 거죠. 네, 맞아요. 남편분 입장에서는 과거에 행복했던 기억이 다 가짜 스트레스로 변해버리거든요. 그래서 폭발적인 분노를 쏟아내거나 폭언을 하게 되는데 이건 이성으로 조절되는 게 아니에요. 무의식이 살려달라고 비명을 지르는 거거든요. 때로는 자책하면서 빌다가도 또 그 다음 순간에는 아내분을 성적으로 통제하려고 드는 극단적인 그런 양가 감정을 보이기도 합니다. 아니 근데 영화 결말을 보면 진짜 비극이잖아요. 남편분은 결국 상간남을 찾아가서 돌이킬 수 없는 선택까지 하게 되잖아요. 이게 다 그 남자에 대한 복수심 때문인 거죠. 그렇죠. 상간남을 가해자로 인식하는 처절하게 복수해서 고통을 끝내고 싶은 겁니다. 하지만 그 복수가 성공한다고 해서 트라우마가 치료될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본인의 인생까지 시궁창으로 던져버리는 결과를 초래할 뿐입니다. 그럼 제 선생님, 남편분은 이 아내분을 뺏기고 가만히 있어야 돼요? 내 여자를 뺏고 가정을 부순 그 상간남을 소송이라도 해서 아주 박살을 내야 이 아내분도 정신을 좀 차릴 거 아니에요. 그건 가장 큰 착각입니다. 남편분이 분노하고 상간남 소송을 강행할수록 관계 중독에 빠진 아내분께서는 이게 엄청난 스트레스로 작용합니다. 그럼 아내분의 병든 뇌는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그 스트레스를 피해서 상간남이 주는 가짜 관심으로 더 깊이 숨어버리게 됩니다. 네, 맞아요. 정확히 말씀드리면 남편분의 분노가 아내분과 상간남을 더 끈끈하게 엮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거든요. 아내분은 남편을 나를 억압하는 무서운 사람으로 인식하고 상간남은 나를 이해해주는 유일한 사람이야 라고 미화하게 됩니다. 결국 남편분은 가정을 지키려고 한 행동인데 결과적으로는 가정을 더 빨리 파괴하는 꼴이 되는 겁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 상태를 치료하지 않으면요. 꼬니가 설령 이 상간남과 헤어진다고 해도 가정으로 완전히 돌아오는 게 불가능하게 됩니다. 너무 억울하겠다. 남편분은 인생을 걸고 싸우고 있는데 그게 오히려 아내분을 내보내는 길이라니. 그럼 이 남편분은 대체 어떻게 했어야 되는 거예요? 네, 남편분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아내분을 다그치거나 상간남 소송을 고민하는 게 아니에요. 남편분 자신의 외상 트라우마부터 회복하는 게 1번이거든요. 내가 먼저 살아야 아내를 수용할지 아니면 단호하게 잘라낼지 결정할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화목한 가정인데도 바람을 피우는 건 좋은 사랑을 찾아서가 아닙니다. 관계 중독이라는 무서운 병 때문이었어요. 그리고 남편분들 지금 당장 상간남을 잡으러 다닐 때가 아닙니다. 맞습니다. 영화 속 남편분은 결국 비극적인 선택을 했지만 여러분은 그러면 안 됩니다. 내 마음이 무너지면 복수도 소용없게 됩니다. 가장 먼저 내 인생의 가치부터 복구하셔야 합니다. 이 시스템을 바로 잡아야 가족도 지킬 수 있습니다. 네, 외도 중인 아내분은 지금 중증 심리장애 상태거든요. 환자랑 싸워서 이길 생각을 하지 마시고
남편분의 외상 트라우마 먼저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단단한 울타리가 되어야 아내분이 다시 가정으로 돌아올 기회가 생기는 거거든요. 혹시 지금 아내의 외도 때문에 너무 힘들고 고통스럽다면 지금 바로 고정 댓글에 있는 마음 진단 앱부터 체크해보세요. 나부터 살아야 내 미래도 있습니다. 당신의 주도권을 되찾아드리는 곳, 지금까지 불륜 수영사였습니다.